자, 볼게요. 몇 번 하죠? 75쪽이요? 몇 번이요? 492번. 좋습니다. 자, 이거 맞네요. 그죠? 상중 이거. 맞아요? 좋아요. 자, 봅시다. 정육각형. 일단은 정육각형이니까 우리 정N각형의 내각이나 외각 구하는 걸 써먹어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교점 더 키울까요? 확대합시다.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요 삼각형으로 일단 집중하면 좋겠죠. 맞아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일단 요거 각도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한 각도 알아봅시다. 일단 이거는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죠.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어떻게 구하시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정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바로 나와야 돼요, 이제. 80 곱하기 n 빼기 끝이에요? 나누기. 그쵸? n을 나누지 않으면 내각의 총합이고 n으로 나누면 n으로 등분한 게 되니까 하나씩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각형이 육각형이니까 여기다가 6을 넣으면 되긴 합니다. 뭐까짓 거 어렵진 않으니까 계산해 볼게요. 6분의 180 곱하기 600이 2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이게 30이 되니까 3, 4, 120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각은 120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한 내각을 알면 나머지도 구할 수 있는데 얘가 일단 이등변 삼각형인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얘가 여기도 120이 될 테니까 60을 180에서 120 뺀 나머지 60을 반씩 갈라먹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30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또 있어요. 얘도 120이었죠. 그런데 30을 빼니까 직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직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은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120인데 얘도 30일 테니까. 자, 90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 각은 또 뭐하고 똑같냐면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이나 합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S, A, S 합동이 돼야 안 돼요. 따라서 얘도 3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가 90이고 30이니까 이 두 개 합해서 120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지 삼각형의 180 만들까요? 네, 따라서 x는 60이 됩니다. 괜찮나요? 네, 끝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있었죠. 한 내각 구해서 구하는 것도 좋지만 따라서 n각형의 정n각형의 한 외각은 어떻게 되더라? 지우야? 잘했어요. 사실은 정n각형이 아니라도 n각형은 외각을 다 합하면 360이 됩니다. 혹시 내가 설명했던가요? 기억하시나요? 이게 아주 프리스타일 이런 거 된다 하더라도 정각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본다면 이 각도에서 얘를 갖다가 이르고 가는 걸 내가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얘를 여기다가 일치시키면 이렇게 되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걸 요걸 또 여기다가 일치시키면 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얘를 여기다가 일치시키면 이렇게 되고 얘를 또 여기다 일치시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또 이걸 일로 일치시키면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걸 일치시키면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한 바퀴가 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비슷한 예로 우리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각도 다 합하면 얼마게 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내가 이거 이동시키면은 이걸 다 요 꺾이는 점을 갖다가 다 여기를 이동시키게 되면은 한 바퀴 돌리는 거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기억하시나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알고 계시죠? 서우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저기 밀린 거 하는 거지만 그 이전에 밀린 거는 좀 더 천천히 하시고 바로 나가는 것만 먼저 계속 따라 붙으면서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따끈따끈한 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좋아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뭐 질문 있어요? 아, 너무 추워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조절해 줄게요. 아, 잠깐만, 만지지 말아봐. 만지지 말아봐. 올라가고 있어. 됐지 않았어요? 왜 내려가죠? 아, 네가 그냥 수동으로 올리세요.
그건 닫는 거잖아. 됐어요. 괜찮아요? 너무 추웠구나. 좋습니다. 자, 다음 몇 번인가요? 486번이요? 좋습니다. 86이면 바로 다음 거네요. 이거 맞아요? 좋습니다. 자, 개념을 물어보는 거니까 개념 얼마나 단단하게 외우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대각선 개수가 20개입니다. 자, N각형 대각선 개수 어떻게 구하시죠? 질문하신 분이 대답하셔야죠. N각형의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 N각형의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뭔가 가물가물하시네요.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N 빼기 3 나누기. 까먹었어요? 요즘 복습자 안 하나 보군요. 왜 이렇게 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이거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예요. N각형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출발점이 돼서 양 사이드 점과 자기 자신은 빼고 3개를 뺀 나머지 점들이 그만큼 대각선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N 빼기 3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예요. 맞아요? 이번에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 N은 왜 곱하냐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다 N각형의 꼭지점 N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왜 2를 나눠주죠? 은비 2를 왜 나눠주죠? 그렇죠. 중복되는 걸 빼라 그랬죠. 예를 들면 출발해서 도착이 되는 것도 한 번 세지만 이번엔 얘가 출발일 때도 이게 도착인 걸로 한 번 더 세지니까 나누기 1을 하라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따라서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 맞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서우 이해해요? 오케이. 지우 알고 있죠? 알고 있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20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걸 푸는 거겠죠? 그러면 2로 나눠서 20이라는 건 이 n 곱하기 n 빼기 3이 40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자, n 곱하기 n 빼기 3, 즉 3의 차이만큼 나는 걸 두 개를 곱해서 40이 나오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n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n이 8이 되겠죠. 8 곱하기 5가 40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정답형이 정팔각형인 걸 나는 숫자로 쓰지만 여러분 한글로 쓰셔야 돼요. 정팔각형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확인했으니까 맞는 걸 찾아봅시다. 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는 몇 개겠어요? 기억하시나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는 맞아요. n 빼기 3이에요. 이제 까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상식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혹시나 까먹더라도 어렵지 않게 금방 이걸 머릿속에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자꾸 의미를 내가 자꾸 얘기해주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 개수. 내가 이거 사과 깎는 조각 낸다고 했었어요. 자, 사과 몇 개 생기죠? 삼각형 몇 개 생기죠? 대각선으로 잘라내면? 그렇죠. 하나 더 생긴다고 했죠? 맨 마지막에 다 자르고 나니까 나머지 하나 더 생긴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5개니까 하나 더 늘어서 6개 되는 거 맞죠? 둘 다 맞았어요? 다음에 내각의 크기합은 얼마냐? 자, 정N각형 내각의 합이 얼마였죠? 내각의 합이 얼마예요? 180 곱하기 맞아요. 그 삼각형 개수만큼의 180 곱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러면 얘가 6개의 삼각형 나왔다고 했으니까 6 곱하기 180 하면 1080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암산 되시나요? 600에다가 480이니까 1080 나오나요? 오케이,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럼 한 내각의 크기는 아까 얘기했었죠? 이거를 n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그럼 얘를 갖다가 지금 팔각형이니까 8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1080을 8로 나누면 8, 1은 8, 8, 3, 24, 8, 5, 40 되나요? 안 되나요? 135도니까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한 외곽의 크기. 아까 한 외곽 크기 공식 어떻게 했죠? N각형, 정N각형, N분의 360. 근데 이게 8이니까 8, 4, 30, 8, 5, 40. 45도인 거 여기 가려서 안 보이지만 맞죠? 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입니다. 이건 별표해 주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틀린 사람은 별표예요. 왜냐면은 이거는요. 이 보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묻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운이 좋아 찍어서 맞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확인할 만큼 이 모든 공식을 다 꿰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은 틀리고 다시 한번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다 기억하고 있겠어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기억하죠? 좋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몇 번이죠? 489 좋아요. 오, 서우가 질문하니까 듣기가 좋다. 489요. 아래네요. 오케이. 이거 맞죠? 좋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곽의 크기가 7대2라고 조금 돌려서 표현했어요.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라. 자, 근데 이거 생각해 봅시다. 7대2라는 거 알기 전에 내가 외곽과 내각이라는 거는 이게 몇각형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내각이면 이게 외곽이라고 해서 안 했어요. 기억하시죠? 즉, 내각과 외곽은 합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네, 보각관계니까 180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7대2라고 돼 있을 때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꼭 몇 대 몇이라는 비로 주어지게 되면 내각이 7도가 외곽이 2도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서로 비교하니까 간단하게 만들어낸 비가 7대2라는 건데 어떤 여기만이 아니라 수학에서 앞으로 어떤 파트에서 나오든 간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혹시 이거 어떻게 푸는지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7이라는 거는 서로 붙어 있어야지만 항상 붙어서 있어야지만 되는 수인데 얘를 따로따로 쓰면서도 7대2라는 정보를 계속 갖고 있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각의 크기를 갖다가 내가 7 곱하기 어떤 수, 외곽을 갖다가 2 곱하기 어떤 수로 놔도 괜찮을까요? 이 어떤 수는 같은 수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7대2라는 비가 성립해요? 안 성립해요? 그런데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놓으면 좀 없어 보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놉니다. 7a 또는 2a식으로 곱하기 문자로 대신합니다. x를 써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문자는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십시오. 자, 생각에 잠긴 김지우 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방금 어떻게 놀아 그랬죠? 자, 오늘도 때릴 준비해 주세요. 우리 혜성이. 자, 못 드셨죠? 뭐라 그랬어요, 방금? 네, 자, 옆에 혜성이 주먹 꽉 주시고, 자, 네, 주먹으로 등판을 뻥, 아니면 손바닥으로 쩡 소리가 나게 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대기해 주세요. 자, 스타트. 때렸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자꾸 딴짓하지 마세요. 너 계속 멍 때리면 여기도 안 칠 거예요. 왜냐면 내가 팰 수 있게. 됐죠? 자, 여기가 7대2라고 놓게 되면 앞으로 보세요. 이걸 서로 붙어있는 걸 떼서 쓰려면은 똑같은 문자를 곱해주는 식으로 7 곱하기 A, 2 곱하기 A, 곱하기는 생략하니까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7대2라는 정보도 갖고 있으면서 이제는 서로 따로 떼서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우린 떨어져 있어도 이 A라는 걸 공유하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가 얼마? 7A가 됩니다. 여기는 2A가 됩니다. 더했더니 얼마래요? 180이 됩니다. 그럼 A가 7개 있고 A가 2개 있으니까 이해가 되나요? A가 몇 개 있어요? 합해서 9개. 이해가 되나요? 그럼 A가 하나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20이 돼야 안 돼요? 아, 예. 잠깐 촬영 중이니까 자, 앉아주세요. 네, 잠깐만요. 자, 이게 그럼 A가 20인 거 알겠어요? 자, 그러면 끝났어. 이게 지금 한 외곽의 크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얼마란 얘기예요? 아니죠. A가 2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외곽은 지금 얼마로 났어요? 아까? 40이 되겠죠. 이게 지금 외곽이었죠.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게 40이 됩니다. 외곽의 크기, 근데 N각형의 외곽의 크기, 정 N각형의 외곽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잠깐 보고 얘기하면 안 돼. 머릿속에 새겨야 돼. 정 N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땡이에요. 어떻게 구하죠? 정 N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 네, 이게 탁 나와야 돼요. N분의 360. 보세요. 쓴 거 보죠. 확인하셨어요?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지금? 40이 돼야 안 돼요? 그럼 N이 얼마게요? 맞아요. 이건 정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정다각형의 이름은 정구각형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되나요? 자, 그래서 정구각형의 걸 먼저 찾으신 다음에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마지막 거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다시피 지금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가 어떻게 됐죠? 잘했어요. N-3이었어요. N-3인데 N이 지금 얼마예요? 맞아요. 그러면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6개. 답이 돼요. 괜찮나요? 이거 혹시 이해하시나요? 새로운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죠? 지우요. 왜 고개를 껐덕껐덕 이렇게 해요? 왜? 그대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이쪽은 잠깐만. 둘이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비슷하군요. 그러네요. 그쵸? 지유구, 지우네요. 그죠? 한 끗 차이네요. 자, 다음 몇 번인가요? 없어요? 504번. 이거 질문한 서우는 정리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지. 아니면은 복습하시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 30초 드려요? 30초 안에 할 수 있겠어요? 대충? 자, 잠깐 좀 보고 와야지. 어디까지 푸셨어요? 선생님이 뒤에서 풀라는 말이 있어서 앞에밖에. 안 돼요. 뒤에 걸 풀어야지. 저 앞에 건 이미 밀린 건데 따끈따끈한 거부터 풀어야 돼요. 좋아요. 대답은 씩씩한데? 야, 지유야, 너보다 씩씩하다. 왜 이렇게 수줍어 하세요?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아니에요. 가끔 이 교실에 폭력적인 장면을 보더라도 좀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좀 누가 맞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퍽퍽 소리가 날 거예요. 자, 하지만 선생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수업만 열심히 하면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자, 대체로 적었나요? 설마 지금 문제 적은 거 아니지? 아무것도 안 적었어? 다 적었어? 자, 뭘 적었다는 거야? 못 들었어. 벌써 다 적었어? 거의 다 줬어요. 그래. 빨리 적네. 일단 다음 몇 번이라고요? 접수 받습니다. 접수. 504번. 504번이면 이제 슬금슬금 가야겠네요. 자, 서우야 10셀 동안 다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우리 또 가만히 있어봐. 이 평면도형 이제 끝나면은 또 테스트 한번 또 볼까? 다음 주에 볼까? 다음 주 테스트 어때요? 좋아서 지금 더 흥분해서 떠는 거죠? 뭔가 이렇게 되게 강한 표현인데 은비는 어때요? 다음 주에 테스트 한번 봐야지. 다 다음 주요? 다음 주에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도 보고 다다음 주에 보면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만 얘기하지만 이 평면도형에서만 끝나면은 아직 하나 남았다. 여러분 지금 다각형 배우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원과 부채꼴 배우시는데 거기가 문제가 아주 짭짤해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제 보고예요. 가만 앵콜 차원에서 혹시 다각형 뜻이 뭔지 아세요? 마늘이라고요? 양파는 아니에요?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지유야, 네가 많이 가르쳐줘야겠다. 다각형이 뭐야? 대답 못하면 혜성이 알지? 폭행의 현장이야. 명과 가도로 이루어진 평면도형.
아, 때려라. 다각형이 뭐죠? 같은 선분으로 이루어졌어요? 아, 잠깐만. 자, 여학생은 어떻게 폭행을 할 수 없지만 어떡하지? 꼬집어줘야 되니까. 다각형이 뭐죠? 네, 여러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입니다. 정다각형은 뜻이 뭐죠? 아, 마지막에 틀렸어요. 정다각형 뜻이 뭐죠? 잘했어요. 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 괜찮아요? 이런 거 다 기억해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다 적었죠? 시간 충분히 끌었고 490 몇 번이라고요? 504번이요. 그 전에 없어요? 지금 RPM 풀고 있어요. 504번. 혹시 이 파트 공부했어요? 배웠어요? 조금이요? 조금이면 안 될 텐데. 어떡하지? 괜찮아. 부족하면 원장님이 끼고 앉아서 해주시겠지? 504번. 이거 맞나요? 야, 왠지 문제가 재밌게 생겼네요. 좋습니다. 자, 쫄지 마세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봐봐. 이 모양이 복잡한 거에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자, 이 삼각형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 각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 각은 또 어떻게 표현될까요? 귀에 안 들려요. 들리게. 은빈이 아무 생각 없나요? 아예요? 이게 뭐예요? 맞죠? D 레오가 아니고 알았으면 나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왜 이렇게 될까요?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죠? 아저씨? 이 각이 C 더하기 D인 건 무슨 성질 쓴 거죠? 아무 생각 없어요? 나가리. 어떤 성질 쓴 거죠? 어떤 성질 쓴 거죠? 맞아. 한 외곽은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이것들 봐라. 그러면 이게 외곽이니까 삼각형에서 나머지 각이니까 이 두 내각의 합인 거 알아요, 몰라요? 됐어요? 됐어요? 맞았어요, 이거? 설명 못하는데 어떻게 맞았어? 어떻게 풀었어? 봐봐. 내 푼 연습장 이제 피라 그랬지? 어디 있어? 그럼 별표야, 너. 누가 저에게, 아니야, 파란 펜으로 돼. 내 별표 해줄까? 친절하게 해줄게. 너 딱 걸렸어. 2번이야. 무섭지? 이거 맞았다고 한 사람 내가 검사할 거야. 별표 하셔야죠? 별표 곱하기 해요. 빨간 펜으로 하셔야지. 이거 맞았어? 채점도 안 했네? 아니, 저 틀린 것만 채점했는데. 그래, 이거 맞은 거야? 근데 왜 답 못했어? 아니, 너 어떻게 풀었는데?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 쓴 것처럼. 어떻게? A, B, D가 B가 어디 있는데? 이게 뒤에 왜? 동의각이라서 왜 동의각인데? 평행하도 어디 있어? 없어요. 없어. 틀렸어. 그리고 2번이야. 산뜻해. 너 어떻게 풀었어? 설명해봐. 360에서 어떻게? 각이 6개. 각이 6개인데 6개면 360이야? 왜? 그냥 어떻든 육각형이니까? 그럼 안 되잖아. 그렇지? 내가 해줄게. 야, 이게 월척이네. 세모예요? 어떻게 푸셨어요? 이거 얼었다.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이 모든 각과 이 각을 더하면 360. 왜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예요. 어떤 N각형인데요, 이게? 일단 N각형이 나와야 외곽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각을 다 둘러싸고 있는 N각형이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별이죠. 네. 자, 여러분, 월척입니다. 다 낚았어요. 만선입니다. 이 인간들아, 이 풀이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친구도 일단 안 푸셨죠? 별표예요. 별표는요, 이 설명을 잘 들으셨다가 오답 노트에 2번을 꼭 문제 쓰고 풀이 쓰고 답 쓰고 하셔야 돼요. 자, 조금 있으면 익숙해질 거예요. 설명할게요. 들어주세요. 자, 두 내각의 합이 다른 한 각의 외곽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 그럼 C 더하기 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유삼각형 보겠어요. 그러면 이 각은 어떻게 될까요? 40 더하기 2인 거 알죠? 40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이 각들을 모아놓은 이유가 마치 양을 몰듯이 여기에다 몰아놨어요. 지금 이 사각형 하다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 더하기 40을 해야 360이 되나요? 안 되나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 더하기 40은 360이라고 풀 수 있게 됐으니까 이건 얼마가 되겠어요? 320이 되겠죠. 끝이에요. 다 적으세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맞았다고 해도 굉장히 깐깐하게 여러분 스스로한테 채점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 시험 때 여러분이 웃어요. 근데 지금 그냥 오답하기 싫다고 웬만하면 맞았지 엉터리로 풀어서 맞게 되면 나중에 시험 때 이제 눈물을 흘려요. 연습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거 지워도 돼요? 지웁니다. 그럼 볼게요. 여기서 선 하나만 그으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색깔이 안 되네. 자, 보세요. 리본. 얘 두 개의 합은 이거 두 개의 합과 똑같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지는 않겠지만 얘 두 개의 합은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걸 뭐 X랑 Y라고 한다면 X 더하기 Y는 A 더하기 B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이 사각형만 푸시면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 더하기 40이 360이다. 괜찮아요? 그렇게 풀어도 360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까보다 조금 다른 풀이.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이해된 사람? 이해 안 된 사람 있어요? 우리 지우는 성이 뭘까? 박, 오케이. 도형 풀 때는 좀 이게 명확하게 여러분이 설명해서 풀 수 있을 때만큼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대충 이렇게 풀면 되겠거니 평행하다는 조건이 없지만 평행한 것처럼 보이겠거니 이렇게 풀면요. 나중에 2학년 거 하실 때 망해요. 그때는 그런 것만으로 대충 두드려 맞춰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왜 그런지를 갖다가 자기가 과정을 다 딱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하라는 건 그때도 말했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기하 문제긴 해요, 진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보이는 만큼 찾아가거든요. 자, 다음 몇 번이죠? 505요? 좋습니다. 근데 은빈이 이렇게 목소리가 되게 피곤해 보여요. 어제 못 잤어요? 자, 이 문제, 되게 뭔가 화려해 보이죠? 자, 지금 각이 몇 개야? 우와, 하나, 둘, 셋, 넷, 한 10개 있네요. 10개. 10개를 다 합하면 얼마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걸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을 거예요. 기하의 장점은, 재밌는 점은 풀이 방법이 꼭 어떤 한 가지로 딱 정해져서 풀 수 없다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자,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뭘로 해줄까? 잠깐만 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자, 나는 이렇게 풀게요. 여러분, 이 각이 무지 많아서 복잡하긴 하지만, 몇 각형이에요? 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공식이 어떻게 되죠? 180 곱하기 n 빼기 2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540인데 이거를 이렇게 놓겠어요. 540입니다. 내각의 합이 540이 돼야 되는데 자, 이거 다 합하면 540 돼야겠죠? 혹시 공식 아세요? U, N각형의 내각의 합 공식 혹시 아세요? 이제 알아두세요. N각형의 내각의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어디까지 공부하셨어요? 진도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2단원이면은 타이틀 기억해요? 이슈가 타이틀이 뭐죠? 작도요?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일단 알겠어요. 일단 들어보시고 이따가 다시 원장님하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얘를 갖다가 이번엔 요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A, B, C, D, E, F 이거 알파벳 돼 있는 그런 각도 말고 여기 칠한 각도가 지금 요 내각 합인 540에는 다 들어가 있는 각들이지만 우리가 구하려는 데는 필요 없는 각들이죠. 맞나요? 자, 그럼 요 각들,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름을 좀 붙여봅시다. 뭐로 할까요? 그냥 한글 사랑합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요 각들만 있는 걸 모아보니까 무슨 도형이 나와요? 우리 별에서 요 끝에 각들 다 더하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억하시나요? 까먹은 친구를 위해서 그냥 다시 할게요. 자, 여기서 요 디귿과 미음을 더하면 요 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요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곽이 됐다고 했으니까 얘가 디귿 더하기 미음이 됩니다. 괜찮아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색으로 할지? 요 색으로 할까? 자, 이번엔 요 각을 볼게요. 얘는 요 삼각형에서 보면 니은 더하기 리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얘는 니은 더하기 리을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 삼각형에 다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괜찮나요? 그래서 요 5개 각을 다 합하면 180이 된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별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각이 180입니다. 그럼 자, 요 540에서 요 5개 각의 합을 빼면 요 나머지 각들만 다 합한 게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요 초록색 안에는 기역만 빠지면 A랑 J만 남을 거고
요 초록 각에서 니은만 빠지면 B와 C만 더하게 남을 거고. 그래서 전부 다 더한 거 자체가 540이지만 그 중에서 이 별에 해당되는 각도만 다 끄집어 내버리면은 요 A, B, C, D, E, F, G, H, I, J를 합한 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나는 말로 하지만 여러분은 글로 적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540에서 180을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되니까 답이 얼마예요? 360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이거 맞으신 분? 잠깐만요. 또 엄숙하게 또 낚시 바늘을 들고서 어떻게 풀면 설명할 수 있어요? 공책이 있어요? 그럼 없네요. 별표죠? 자, 어떻게 풀었는지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 백인각을 108로 구하고 어느 게 108이에요? 여기인가? 그게요? 왜 108이에요? 그 오각형에서 근데 이게 정오각형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애초부터 이게 오각형이라는 걸 알지만 정오각형이란 말은 없잖아요. 아무데도. 어머. 이렇게 그러니까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크면 좀 이게 오류가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유, 벌써 두 마리 낚았어요. 자, 은비는 됐으니까 됐고 서우도 별표하셨어요? 그렇죠. 자수 잘하셨어요. 자. 별표가 안 돼 있네요. 맞은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 줄래요? 여기 이런 각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뭐 거기 돼 있는데 아, 그래요? 그 각을 더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닐 텐데요. 180에서 이 각을 빼면은 이 각이 되고요. 이 각의 외곽이 해석해 보기는 어때요? 풀이가 쌈박한가요? 뭔가 좀 미심쩍지 않아요?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고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거랑 더하면은 이게 되는 그래서요? 이렇게 해갖고 이거랑 아니 이거는 A 방금 내가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어. 그러면 180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게 적는 거 어떠세요? 그럴까요? 그게 맞겠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오각형이 540 네. 그리고 별 모양이니까 아, 그렇게 내가 설명한 대로 했어요? 아, 그래. 넌 믿는다, 내가. 잘 적고 있으세요? 별표하셨어요? 네. 아, 그래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한 명 빼고 다 걸렸어요. 이것도 별표세요. 별표 열각 하셨고, 별표 하셔가지고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근데 잘 모르시면 설명 이거 이해는 되세요? 오케이. 처음에 조금 적응이 필요할 거예요. 다 되셨나요? 지우 필기 했어요? 제 필기 똑바로 했나 우리 혜성이 봐줄까요? 아니면 주먹 불끈 쥐시고 한번 때려주세요. 잘 필기했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필기 잘 못하면 오답 노트도 그지같이 할 거예요. 필기 잘 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냉정히 필기 잘했어요? 부호를 안 썼다고요? 기호 안 써봤는데 어떤 기호 안 쓰셨어요? 이런 거 다 안 쓰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면 키포인트 잡아도 돼요. 오각형에서 별 5개 빼면 된다라고 해서 나중에 필기할 때 차곡차곡 이쁘게 하셔도 되긴 하세요. 오다음부터 잘 쓸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없어요? 개념 원리는 없어요? 개념 원리 12, 몇 쪽이라고요? 112쪽. 그 전에 없어요? 자, 할게요. 112쪽 유제 2번.
너무 빨리 간단 말이야. 자, 이거 아까 비슷한 거 했죠? 한 외곽의 크기와 한 내각의 크기가 1대 3으로 된대요. 아까 서우가 물은 문제 비슷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잘 봅시다. 내가 아까 그랬어요. 다각형이 주어질 때 이게 내각이면 얘가 외곽이라고. 그래서 내각과 외곽을 합해서 180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자, 그런데 1대 3이라고 하면 이렇게 놓지 말라 그랬죠. 자, 서우한테 물어볼게요. 이걸 어떻게 놓으라고 했죠? 네. A와 3A. 잘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A가 되고, 외곽이 앞에 거니까 외곽이 A가 되겠다. 이게 외곽이죠? 그 다음에 내각이 3이니까 이게 내각이 됩니다. 얘가 3A. 더해서 180이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아요? 그럼 A가 4개 있는 거죠? 180이 돼야 안 돼요? A가 얼마예요? A 4개 합해서 180이면 4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45가 되나요? 안 되나요? A가 45니까 자, 그러면 외곽으로 갈까요? 외곽이 A였으니까 45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외곽이 45도인 N각형을 구하려면 자, 다시 묻겠습니다. N각형의 정N각형의 정다각형 주어졌죠? 정N각형의 한 외곽 크기 어떻게 구하죠? 잘했어요. n분의 360인데 그 외곽이 45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N이 얼마게요? 360을 뭘로 나누면 45가 되겠죠? 자, 45가 되려면 얼마 곱하면 돼요? 45에다 뭐 얼마 곱하면 360 돼요? 8이니까 8로 나누면 45 나오겠죠? 팔각형이 됩니다. 정팔각형이에요. 정팔각형의 대각선 개수. 일단 어떤 다각형이냐? 정팔각형. 자, 정N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 어떻게 구하죠? 그건 한 꼭지점에서 그은 대각선 개수고요. 그거는 삼각형 개수고요. 모든 대각선 개수예요. 맞아요. n-2라고요? n-3이에요. n-3인데 출발점 대수인 건 n개 있는데 중복되니까 2로 나눠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n이 얼마라고요? 8이잖아요. 그러면 8 곱하기 5를 2로 나누는 거니까 4, 5, 20이 되나 안 되나요? 그래서 대각선은 20개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나요? 거듭 말하지만 그 모든 공식이 다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많이 나와요. 그렇죠? 거의 그걸 하는 게 많죠. 자, 다음. 틀린 사람 정리하시고요. 이거 정리하는 건 그 순간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은 자기가 집에서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할 때 다시 한번 보는 게 복습이에요. 괜찮죠? 자, 유제 4번이라고요? 필기 한 30초 정도 안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뺏기라는 것보다 지금 설명드린 걸 한 30초 동안에 빠르게 한번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서 풀이를 적어보라는 거죠. 바로 그 순간 하는 거죠. 지우는 맞았어요? 오케이.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길 바래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젠 익숙해진 걸 수도 있겠지만 안 배웠다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자, 아무튼 간에 좀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좀 참으시고 좀 백업을 시킬 테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몇 시까지 공부해도 괜찮아요? 늦게까지도 괜찮아요? 9시까지도 괜찮아요? 살짝 갈등했네요. 그죠? 8시 반까지는 괜찮아요? 서우야, 드디어 함께 할 사람이 생긴 것 같다. 아니야, 해야 돼, 너. 왜냐면은 누가 도와주면 더 좋잖아. 자, 됐어요? 유제 4번 넘어갑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뭐 목요일부터 했는지 그거는 결정할 수 있어요. 왜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공부 잘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또 미리 안 채워놓으면요, 나중에 이 책 끝나면은 2학년 거 할 텐데 그때 힘들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될 때 메꾸시면 좋아요. 알겠죠? 자, 볼게요. 여기서도 뭔가 모양이 화려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봅시다. 자, 내가 하고픈 말은 이거예요. 이게 동그라미 2개, 뭐 이거 뭐 별 2개 돼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오각형이죠. 물론 얼마든지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것만이 그 방법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해볼게요. 자, 이거 몇 도예요? 왜냐면 180에서 서로 보각관계잖아요. 96이고 얘는 몇 도일까요? 108. 여기는요? 100이겠죠. 자, 일단 그 다음에 요게 내가 이걸 이렇게 점이라고 놓고 X라고 놓으니까 좀 없어 보이니까 얘를 C라고 놓고 얘를 D라고 놓을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오각형 내각의 총합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공식을 한번 더 반복시킨다면은 180 곱하기 n 빼기 2가 되니까 3이 되니까 540이 돼야 안 돼요? 자, 540인데 그러면은 540에서 지금 여기에는 96, 108, 100을 더하고 C도 2개, E도 2개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540이라는 녀석은 다시 얘기한 것처럼 96 더하기 108 더하기 100 더하기 C도 2개, D도 2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귀찮지만 계산합시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208인데 그러면 얼마 되죠? 304가 되나요? 암산이 어려우신가요? 이거 2개 더하면 204 돼야 안 돼요? 204에다가 100 더하니까 304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 값이 얼마 되냐면 그러면 540 돼야 되니까 더 많구나. 540에서 304를 뺀 나머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값을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36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럼 질문. C 하나와 D 하나는 얼마가 될까요? 더하면. 네, 절반이 되겠죠. 맞나요? 맞나요? 이해하나요? 그럼 끝났어요. 여기서 이 삼각형으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자, C 하나, D 하나, X 하나 더하면 180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C 하나, D 하나 더하면 118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럼 X가 얼마가 돼야 돼, 이게? 네, 62가 돼야지만 180 만들겠죠. 그래서 X는 62도. 괜찮나요? 이해하셨나요? 다르게 푼 사람 있습니까?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또 한번 낚시를 갈까요? 오늘 낚시 좋네요. 아주 다 월척들이에요. 그럼 별표 하셔야지 뭐 하세요? 별표하고 곱하기 1을 하셔야지. 빨간 펜으로도 안 했어, 너 지금. 빨간 펜 없어요? 못 푼 거 다 별표 하세요. 아니면 이따 고치시든가. 맞으셨어요? 어떻게 푸셨어요? 아, 진짜 잘했어요. 역시 이제는 활용할 수 있군요. 체크하셔야죠. 체크하셔야죠. 다 안 푼 거예요? 못 푼 거예요? 두고 가서요? 어떻게 그러면? 왜 두고 가세요? 챙겨야지. 깜빡 두었어요. 안 돼요. 꼭 챙기세요. 다음번에 두고 간 것도 안 푼 걸 거예요. 어떻게 푸셨어요? 아, 진짜요? 잘했어요. 이건 잘했으니까 뭐 괜찮지. 잘했어요? 이렇게 풀었어요? 잘했어요? 왜 내가 맨날 보면 감추더라. 어디야? 좀 보여줘봐봐.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 아, 그래요? 별표 하셔야지. 곱하기 2예요. 이해하세요 혹시? 이해하니 지우? 자, 이 정도를 푼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런 기하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하를 놓을 줄 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발전인 거예요. 겁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든 좀 뜯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 유제 4번 된 것 같고요. 다 몇 번이죠? 없어요? 없으면 난 이제 진도 나가야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너 안 푼 거 질문 안 해도 돼? 진짜야? 자, 줘도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각형과 정다각형 관련해가지고는 넘어갔고, 이제 평면도형의 또 다른 두 번째 클래스를 배울 거예요. 평면도형에는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다각형 클래스가 있었어요. 맞죠? 다각형과 정다각형.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 공식들 다 이제 기억하시겠죠? 대각선 개수, 그 다음에 내각, 외각, 기억하시나요? 괜찮아요? 자, 지금 문제를 풀어서 알겠지만 그걸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막 머리를 써서 신경 써야지 떠올릴 정도면 응용을 못 해먹어요. 그냥 팍팍 튀어나와야지만 응용에 머리를 집중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이 막 공사 현장에 나갔는데 망치질 어떻게 했더라? 그거 떠올리면 못 해요, 공사를. 그냥 망치질 정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휘두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여기는 어떤 식으로 이걸 다 인테리어 해야겠다. 나무를 어떻게 해야겠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를 할 거예요. 두 번째 파트가 다각형이 아니라 원이라는 또 다른 이 둥글둥글한 게 평면도형의 또 다른 두 번째 종류예요. 알겠어요? 각진 거 말고 둥글둥글한 게 두 번째 평면도형이에요. 2D도요. 자, 그게 원과 부채꼴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원과 부채꼴 다 배우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간단하게 대략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 자, 원 어떻게 그리죠? 원 어떻게 그렸어요? 네? 원을 그리려면 한 점에 일정하게 다 꽂아 놓고서 요 폭이 항상 유지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서 요 길이만큼은 항상 일정하게 쭉 돌아야 돼, 안 돌아야 돼? 그렇죠? 그럼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원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원이라는 구성이라는 건 사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원의 정의를 얘기하겠습니다. 원의 정의는 요 선을 구성하는 거는 요 끝이죠. 이건 점이에요, 선이에요? 점입니다. 즉 여기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점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어떤 점들이에요? 이 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중심으로부터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다 똑같이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이라는 거의 정의는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뭐라고요? 원의 정의가 한 점에서부터, 그게 중심이죠.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알겠어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원의 정의가 뭐예요? 했잖아. 네?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따라해보세요. 원의 정의. 따라하라고. 원의 정의. 한 점에서부터 일정 거리만큼, 즉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왜 안 해? 모임. 자, 이제 IQ 여러분 세 자리니까 할 수 있겠죠? 원의 정의가 뭐예요?
땡. 원의 저희가 뭐예요? 두 자리. 한 점에서 선이 뭐였어? 땡. 중심점으로부터 또 거리가 일정하게 점으로 둘러싸인 점들의 모임. 점으로 둘러싸인 점들의 모임이요? 뭔 소리예요? 자, 현재까지 다 두 자리야. 중심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괜찮아요. 세 자리 턱걸이. 원의 정의가 뭐예요? 중점이 어딨어? 두 자리. 땡이야. 완벽합니다.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원입니다.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안 시킬 줄 알았지? 안 시킬 줄 알았지?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를 지나치고 땡! 두 자리. 원의 정의가 뭐라고요? 이거는 다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잘했어요. 세 자리. 웬일이야? 처음 하는데 세 자리야. 이런 두 자리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점에서부터, 아직 중심이라는 거는 나중에 명칭이 정해진 거지, 그냥 한 점이라고 하시면 돼요. 한 점에서부터, 그게 이제 콤파스 찍은 점이죠.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즉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을 그립니다. 알겠어요?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그 한 점이 중심이고 일정한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런 점들이 모여있는 게 원의 둘레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원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제 그러면 원에 딸린 도형들이 있습니다. 자, 원이라는 거는 하나의 큰 원 같지만 여기에 원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는 원의 패밀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네, 부채꼴. 사실 부채꼴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만 부채를 쓰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애들이 부채꼴 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피자꼴이라 그러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피자 모양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부채꼴은 갖다가 뜻이 뭐냐면 반지름 두 개와 요 곡선으로 돼 있는 도형인데, 요 곡선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우리는 호라고 합니다. 호가 뭐냐면 영어로 아크라고 합니다. 이런 곡선을 호라고 해요. 알겠어요? 여러분 아치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치형이다 할 때 그 아치가 아크 비슷한 어원을 갖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둥글둥글한. 괜찮아요? 그러면 호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호 먼저 얘기한다면은 호를 그리게 되면, 호도 지금 보면은 이게 원의 중심을 보통 우리는 O나 어떤 점으로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호를 갖다가 정하려면은 호의 양 끝에 점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직선에서도 이거 선분 구하려면 선분을 이루는 두 점이 정해져야지만 그 선분을 정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선분일 경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 곡선이긴 하지만 특정 곡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하려면은 이 시작 점과 끝 점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는 호, A, B라고 쓰긴 합니다만 호라고 쓰면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못 알아들어요. 이런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직선이지만 얘는 곡선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어요? 곡선 호예요. 이거는 직선, 변, 선분이에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부채꼴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부채꼴이라는 녀석은 구성하는 게 요 두 개, 반지름과 그 다음에 호로 둘러싸인 도형이 바로 부채꼴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부채꼴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호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두 자리. 부채꼴을 이루는 부채꼴이 어떤 거죠? 어떤 걸로 둘러싸인 거죠? 반지름 두 개랑 호 하나로 이루어진 도형이 부채꼴입니다. 아시겠어요? 괜찮아요? 거기에 또 명칭이 있어요.
자, 부채꼴을 만들었더니 요 가운데 요게 벌어진 거 보니까 각도가 나오잖아요. 이 각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예요? 원의 중심이니까 이거는 맞아요. 중심각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호에 대해서 중심각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양호 끝점을 갖다가 갖고 있는 요 각은 이거밖에 없잖아. 됐어요? 이것을 중심각. 무엇의 중심각?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에요. 알겠어요? 또는 부채꼴의 중심각. 알겠어요? 괜찮아요? 지금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명칭만 배우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 호에 대해서 각이 한 종류가 또 있어요. 뭐이냐?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얘는 분명히 이 호를 갖고 있는 거 맞죠? 하지만 그 각이 어디 있어요? 어디 위치에요? 중심에 있어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그건 원의 정의고, 이걸 원주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원주가 뭐예요? 맞아요. 원 둘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원주에 있는 각이라고 해서 원주각이에요. 호 AB에 대한. 얘는 중심각, 얘는 원주각, 중심각, 원주각. 아시겠어요? 누구에 대한? 이 호에 대한. 알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명칭을 갖다 정하는 약속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부채꼴이란 도형 하나 배웠어요. 그리고 호라는 것도 배웠어요. 근데 호만 있진 않아요. 이 원에 있는 도형 중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곡선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직선도 있어요. 이것도 AB라고 놓는다면 얘는 호가 되죠. 얘는 이런 기호로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직선이니까. 얘는 뭐라고 읽을까요? 우리가 이게 1차원 선에서는 선분으로 읽었고 2차원 평면에서는 변이라고 읽었죠. 근데 이렇게 원 내에서는 얘는 현이라고 읽습니다. 현. 여러분, 현악기 알죠? 왜 현악기죠? 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탱탱하게 돼 있죠. 스트링이 돼 있죠. 자, 그래서 바로 그 현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현이라고 읽습니다. 요건 현, 이건 뭐라고요? 호. 알겠어요? 얘는 이렇게 직선, 선분기호. 얘는 곡선기호.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뭐 이게 종류가 많아 싶겠지만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호랑 현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요것도 무슨 반달 모양 비슷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는 활골이라고 합니다. 마치 활 모양 같잖아요. 알겠어요? 이건 활골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이건 부채꼴, 반지름 2개랑 호로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호와 팽팽한 현으로만 되어 있는 건 활골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종류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호에 대해서는 중심각이 있고 요 끝이 원주에 있으면 원주각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원의 패밀리들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만약에 여기 지금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얘가 중심이야. 그러면 우리가 호 AB가 뭐야 그러면은 호 AB면 이것만이 호 AB일까요? 아니면 얘도 호 AB일까요?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기지만 둘 중에 어느 것만 호가 되고 어느 건 호가 안 될까요? 그럼 애매하잖아요. 아래 거를 얘기하는 건지 위에 걸 얘기하는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요. 요 긴 쪽에다가는 점을 하나 더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얘는 호 AB라고 쓰시고 얘 같은 경우는 호 ACB라고 쓰시면 바로 요걸 얘기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호는 두 점에 대해서 긴 호도 나오고 짧은 호도 나오겠는데 긴 호를 하시려면은 그 사이에 점 하나만 붙여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넣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상이
원에 대한 기본적인 그 패밀리 도형에 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지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부채꼴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네, 이루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호하고 현으로 이루어지는 도형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네? 활꼴입니다. 맞습니다. 자, 괜찮죠? 몇 페이지죠? 114.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요 원과 부채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배우겠습니다.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원 아까 설명했어요. 원 뭐라 그랬죠?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아까 했어 안 했어요?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 안 했어요? 됐어요? 그런 모든 점을 다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선이 돼서 이게 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되십니까? 여기서 말한 이 한 점이 바로 뭐가 되죠? 중심. 일정한 거리는 뭐가 되죠? 반지름.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원 O라고 나타냅니다. 중심과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 이 원을 구성하는 요소는 바로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원이라는 녀석을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죠. 아무튼 간에 자, 이거 원 배웠고요. 호 나왔습니다. 호. 자, 이 원 주위에 점 두 개를 갖다 찍게 되면은 이 곡선에 대해서 이런 아치형 모양이 생기는데 이것을 호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는데 짧은 거냐 긴 거냐 구분할 때는 긴 쪽에다가 점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A, P, B식으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짧은 건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요거 짧은 것만 얘기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 효만 있느냐? 아니에요. 현도 있다 그랬어요. 현은 뭐라고 했느냐? 자, 이거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되면 호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직선으로 짧게 연결하게 되면 현이 된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표시는 선분기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호고 얘는 현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 중에 제일 긴 거는 뭘까요? 이게 현이라고 했어요. 그죠? 현 중에 제일 긴 건 뭐가 될까요?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지름은 길이가 제일 긴 현이다. 별거 어려운 거 없죠? 네, 됐고요. 그 다음 할선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 할선과 접선이라는 걸 여러분 설명 잘 드릴게요. 이거는 부채꼴 패밀리, 원 패밀리는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시는 그 도형에 대한 이름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 원이라는 공을 갖다가 선으로 쪼갠다고 한다면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두 개 부분으로 갈라지게 되는 선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할분할하는 선의 줄임말이라고 할선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갈라버리는 선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할선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선도 있어요. 딱 한 점에서 접촉하고 지나가는 선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접촉하는 선이다의 줄임말로 접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원이라는 도형을 갖다가 우리가 칼질한다 그러면 딱 두 경우밖에 없어요. 세 경우지.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빗나가는 거죠. 이건 의미가 없고. 자, 접촉하는 선을 뭐라고요? 접선. 가르는 선은요? 할선. 할선은 반드시 두 부분으로 쪼갭니다. 아시겠어요? 자, 나온 것처럼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선이 할선입니다. 이게 할선이에요. 또다시 두 점에서 만나죠? 갈라버립니까? 그래서 두 조각으로도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뚫고 들어가야 돼요. 접선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날까요? 한 개에서 만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접점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름 그냥 추가로 적어주세요. 이거는 교점이라고 하고 선과 이 원의 교점이라고 교차하는 점이라고 하고 이것은 접점이라고 합니다. 접하는 접촉하는 점. 괜찮아요? 필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명칭 배울 때는 지루할 거예요. 근데 이 명칭을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우리가 가르치는지를 갖다가 서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명칭은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속한 거에 대한 도형의 이름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마치 언어, 단어 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다 적으셨어요? 자, 처음이니까 요 파트는 원래 처음엔 좀 지루해요. 자, 참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채꼴, 활꼴 나왔죠? 자, 부채꼴은 말 그대로 원에서 두 반지름과 OA, OB라는 두 반지름과 호 AB로 이루어진 도형이 부채꼴이라고 했죠. 부채꼴 이름도 있어요. 삼각형처럼 A, O, B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점 3개로. 얘도 점은 3개가 있잖아요. 그쵸? 얘가 곡선이란 차이가 있지만.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때 이 각 AOB, 요 가운데 각을 내가 요 호 AB에 대한 원의 중심에 있는 중심각이라고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호 AB에 대한 중심각. 그래서 이 호에 대한 중심각으로 놔도 괜찮고 또는 부채꼴 AOB의 중심각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 호는 요 각에 대한 호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요 각 AOB에 대한 호는 요 AB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활꼴. 활꼴은 호와 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있네요. 반원은 이게 반원이죠. 반원은 호와 현으로 둘러싸인 활꼴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한 이게 반지름 2개랑 호로 이루어져 있는 부채꼴이라고 봐도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약간 좀 펼쳐진 부채꼴이지만. 그래서 반원은 부채꼴이기도 하고 활꼴이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뭐 그냥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개념만 쭉 그냥 여러분이 한 2-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좀 지루지루할 텐데 볼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조금만 참아주세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뭘 할 거냐? 잠깐 또 돌아갔다 올게요. 116까지 했죠? 우리 이게 지금 부채꼴에 대해서 좀 파고 들어갈게요. 피자라 생각합시다. 이 원에 대해서 여기 부채꼴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부채꼴, 이걸 O라고 하고 AB라고 한다면 이 부채꼴 피자 조각은 반드시 정비례한 운명을 공동체인 게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어렵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피자 조각과 요 끝부분, 호의 길이, 피자 크러스트잖아요. 우리 크러스트가 2배가 되면 피자가 몇 개 필요해요, 조각이? 얘가 2배 필요해요. 그럼 피자 조각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겠죠. 이게 2개 돼야지만 얘도 하나가 더 생겨, 안 생겨? 그리고 또 뭘 하냐? 그러면 이 크러스트가 2배가 되면 피자가 2배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 각도 몇 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 중심각과 그 다음에 크러스트는 호죠. 오케이? 그거랑 부채꼴, 피자 조각의 넓이, 이 3가지는 운명 공동체예요. 이 3가지는 운명 공동체예요. 부채꼴의 중심각이 2배가 되면 부채꼴의 넓이도 피자 조각이 2개가 되니까 넓이도 2배가 돼요. 즉, 이 부채꼴은 이걸 C라고 한다면 이 AOC 부채꼴은 AOB 부채꼴의 2배가 됩니다. 알겠어요? 왜? 각이 2배가 되니까. 알겠어요? 또는 호의 길이, 크러스트가 2배가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합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시겠어요? 뭐든지 2배가 되면 나머지도 다 2배가 돼요. 피자 조각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아시겠어요? 자, 뭐가 운명 공동체라고요? 이번에 답 못하면 내가 패러 갈게요. 뭐에? 네, 중심각이랑. 원의 중심각이요? 일단 중심각이랑요. 네. 호랑이요. 네. 아니에요. 늦었어. 자, 지금부터 마사지 해줄게요.
왜 자꾸 딴 거 보세요? 왜 자꾸 어디 봐? 왜 이렇게 집중을 갖다 잃어버리지? 자, 혜성아, 얘 자꾸 왜 이렇게 저 집중을 못해? 혹시 이유를 알고 있어? 그래? 이유를 모른다는데? 어? 집중할 거 안 할 거야? 할 거 맞지? 자, 너도 좀 잘 컨트롤 해줘.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손 한번 주먹 한번 줘볼까? 주먹 좀 줘봐. 가만 있어봐. 이 정도는 때려줘야지. 알겠지? 자, 지우야 잘 들어. 피자 조각이 2배가 되면 중심각도 2배가 돼, 안 돼? 맞죠? 그 다음에 크러스트도 2배가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합니다. 아시겠어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누가 정비례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네, 운명 공동체 알겠어요? 알겠어요? 집중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게 3배가 되면 중심각도 3배가 되고 호의 길이도 3배가 될 거고 부채꼴 넓이도 피자 3조각이니까 넓이가 3배가 돼야 안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정비례하지 않는 운명 공동체가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현이 빠졌죠. 현은 정확하게 2배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부채꼴 큰 걸 본다면 그것의 현은 이거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부채꼴을 반으로 쪼갠 부채꼴은 이 부채꼴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그것의 현은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보세요. 이 작은 피자가 2개가 모였다고 해서 이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를 합한 게 이 큰 부채꼴의 현이 되진 않아요. 요것과 이걸 더하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큰 초록색 부채꼴의 현은 요 직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2배가 되더라도 현은 정확히 2배가 안 돼요. 이해가 되나요? 증가는 해요. 이 각이 커질수록 현도 늘어나긴 하지만 똑같이 2배, 3배로 정확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현 역시도 호는 각이 늘면 계속 늘어요. 넓이도 늘어요. 하지만 현은 딱 이 절반, 반원 때까지만 제일 긴 지름의 현을 만들고선 그거보다 각이 더 넓어지게 되면 이런 부채꼴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 자체가 다시 짧아지게 됩니다. 반대편으로 가버리게 되죠. 이해가 되나요? 호는 이걸 얘기하는 거지만 이 부채꼴에 대해서는 이게 호지만 현은 2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이게 현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은 얘들하고는 운명이 좀 달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졸리죠? 자, 그렇지만 이건 있어요. 잠깐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부채꼴이 2개가 떨어져 있어요. 2개의 중심각이 같아요. 그러면 이 2 부채꼴은 뭐하고 뭐가 서로 같을까요? 지우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운명 공동체가 있겠죠? 그 중에 각은 같아요. 그럼 뭐가 같아야 될까요?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가 같아야겠죠? 맞죠? 그런데 운명 공동체는 아니지만 현의 길이도 같기는 해요. 알겠어요? 정비례는 안 한다 뿐이지 각이 똑같으면 2 부채꼴에 대해서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현의 길이도 같기는 해요. 다만 2배가 된다고 2배가 되진 않는 것 뿐이에요. 알겠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운명 공동체 3가지가 뭐라고요? 부채꼴의 중심각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합니다. 아시겠어요? 하지만 현은 정비례는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하지만 중심각이 서로 똑같은 2 부채꼴은 현의 길이가 같습니다. 부채꼴은 합동이니까.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 초반에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지루합니다. 하지만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중심각 크기, 호의 길이, 부채꼴 넓이.
운명 공동체라고 했어, 안 했어요? 보다시피 피자 조각이 2배,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1배, 2배, 1배, 2배, 3배가 되고 넓이도 당연히 정비례하겠죠. 맞습니까? 하지만 현의 길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시피 이 그림처럼 얘가 요 조그만 부채꼴에 대해서 현의 길이는 이거지만 부채꼴을 2배로 넓히면 이게 AC가 현의 길이가 되지만 요 작은 거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 나온 얘기입니다. 현의 길이는 중심과 크게 정비례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심각이 똑같은 두 부채꼴이라면 현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정비례만 안 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좀 돼 있으니까 여러분을 좀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짧게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길게는 안 드리겠고 한 2분 드릴 테니까 얼른 해봅시다. 처음 거는 그냥 용어랑 개념만 물어보는 거라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걸 갖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지우 다 했어요? 오케이. 자, 같이 해볼까요? 볼게요. 자, 먼저 호 AB를 표시하라. 요게 AB죠. 호 AB. 그 다음에 현 AD는 요게 현 AD일 거고요. 그 다음에 OB, OC, BC로 된 부채꼴. OB, OC 반지름과 호 BC로 되어 있는 거니까 요 부채꼴 되겠죠. 그 다음 CD와 CD 활꼴, 현과 호로 된 거니까 요 갈색 활꼴이 되겠습니다. 자, 나타냈고요. 이건 틀린 사람 없겠죠. 다음 2번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에서의 다음을 기호로 나타냈으니까 기호로 써야 됩니다. 각 AOB에 대한 호는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호 AB라고 이렇게 쓰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OC 각에 대한 현이니까 BOC 각에 대한 현은 이거죠. 따라서 얘는 BC 이렇게 선분 표시하셔야겠죠. 다음에 AC 호에 대한 이게 호 AC죠. 중심각은 바로 각 AOC라고 이렇게 적으셔야지만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얘는 기호로 쓰셔야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글로벌 공통기호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쓰시는 것보단 이렇게 기호로 쓰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든 똑같이 표현합니다. 자,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다음에 3번과 4번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3번 아까도 배웠지만 운명 공동체 얘기입니다. 보다시피 이 두 부채꼴은 똑같은 원에 대해서 중심각이 같기 때문에 같은 모양의 부채꼴인 거고, 그러면 호의 길이도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4가 되겠죠. 얘가 4니까. 다음에 자, 부채꼴에서는 중심각이나 호의 길이가 운명 공동이라고 했으니까 호가 3배면
중심각도 3배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120도가 돼야겠죠. 괜찮죠? 자,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원에서 x값 구하라. 마찬가지. 여기서도 동일한 호의 길이를 갖는 부채꼴 합동이기 때문에 중심각도 80도로 똑같아질 거고요. 여기도 지금 이 중심각이 5배이니까 부채꼴의 넓이도 5배가 되는 거니까 이것의 5분의 1, 즉 3제곱센치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다음 그림에서 이건 이제 현에 대한 얘기지만 현은 운명 공동체는 아니지만 서로 동일한 중심각이면 현의 길이도 똑같이 같기는 합니다. 정비례를 하지 않는 것 뿐이니까 얘가 5면 똑같은 중심각이니까 여기도 5가 돼야 될 겁니다.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니까 현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도 똑같이 35가 돼야 될 겁니다. 괜찮나요? 네, 이 정도까지가 그냥 워밍업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구하는 건데 이거 사실 내가 이건 설명할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이건 다 숙제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약간 응용만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A, B, B, C, CA의 호의 길이 B가 4대 3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4, 얘가 3, 얘가 5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오늘 설명하면서 B로 되어 있는 걸 서로 뜯어서 쓰려면은 어떻게 표현하라 그랬죠? 아까 서우한테 얘기했었죠? A 같은 걸 곱하라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따라서 이 길이를 갖다가 4A, 이 길이를 갖다가 3A, 이 길이를 갖다가 5A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런데 사실 내가 놓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아까 호의 길이는 중심각과 정비례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운명 공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4대 3대 5면 이 각도 4대 3대 5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가 요 호의 길이가 아니라 요 각에다가 대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각 AB 호에 대한 각 AOB를 4A라고 놓으면 그 다음에 BC 호에 대한 각 BOC를 3A라고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엔 AC 호에 대한 중심각을 5A라고 놓는다면 4A와 3A와 5A를 더하면 360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A 3개, A 4개, 3개, 5개를 하게 되면 총 12개 A가 되는데 그 값이 360을 만들기 때문에 A는 얼마가 되겠어요? 30이 돼야겠죠. A 12개 더한 게 360이니까 A 하나는 30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구하실 거는 각 AOB의 크기니까 4A를 구하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자, 4A가 얼마가 되겠어요? 120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구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 말고 각으로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정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놓으셔가지고 푸시는 게 이런 식의 B로 나올 경우의 풀이법입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졸리죠? 네, 졸릴 겁니다. 마스크 쓰면 더 졸릴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몇 대 몇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AC호는 BC의 3배다. AC가 3이면 이게 1이다라고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걸 대신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숙제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 번 배웠던 이제 뭐 동의각, 억각도 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냥 간단히 언급만 해줄게요. 자, AD와 OC가 평행합니다. 그러면 얘가 30이면 이건 몇 도가 될까요? 30이죠? 동의각이죠? 이게 3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심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려는 건 AD 호의 길이 구하셔야 되거든요. AD 호의 길이 구하려면은 이거 구하려면요. 이 호를 갖는 반지름 부채꼴을 구하셔야 돼, 안 구하셔야 돼? 그럼 이 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각은 여기가 30이면 이게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30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60이니까 120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30일 때 오면은 120이면 4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따라오시나요? 이런 식으로도 아마 할 수 있을 텐데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3개만 금방금방 해볼게요. 다음, 이것도 쉬워요. 자, 보다시피 삼각형 OAB가 있고 그 다음에 OCD가 있는데 이거의 둘레 길이 구하래요. 그나마 물어볼게요. 지금 이 각이 똑같으면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합동이 돼요. 왜냐면 이게 6이면 여기도 6이 반지름이니까 6이 돼야 안 돼요. 같은 원이니까 반지름 똑같겠죠? 여기도 6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도 6이 되니까 AS 합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각이 똑같다고 주어졌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고 이것도 9가 똑같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지 않죠? 괜찮아요? 자, 여러분이 되게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조금 그래요. 자, 6번 마지막이에요. 맞죠? 네, 6번 마지막 거 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면 하겠습니다. 자, AOB 각이 COD의 2배래요. AOB면 이 각입니다. COD는 이 각이에요. 2배라고 하니까 이게 A면 여기가 2A가 된다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중심각이 2배니까 다음 중 옳은 거 찾으래요. 호의 길이도 2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맞나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자, 현의 길이는 2배가 안 되겠습니다만 이 녀석을 2개 합친 현 2개 더한 것보다는 이 현의 길이가 더 짧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반대가 되겠죠? 괜찮나요? 다음에 자, OCD 각은 이 각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OAB 각의 2배가 되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중심각이 2배가 되는 거지 이게 이 각도 절반이 된다, 2배가 된다는 알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운명 공동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채꼴 넓이도 운명 공동체가 되지만 자, 삼각형은 2배가 되느냐? 그것도 삼각형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보니까 부채꼴의 넓이가 2배가 되느냐? 이건 맞는 말이죠. 괜찮나요? 그래서 중심각이 2배면 호의 길이도 2배고 넓이도 2배가 된다는 걸 묻는 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 개념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숙제는 어디까지냐면요. 바로 121페이지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121까지가 숙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숙제 아니었죠? 이거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판에 아마 조금 지루했을 겁니다. 이 개념 나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듣다 보면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되게 중요합니다.